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쉼표를 찍고 그리고 다음 챕터인 5월로 넘어갈까요? 4월의 마지막 키워드 첫 번째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여기에서 반도체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힌트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내놓는 이 디테일에 시장이 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거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매출 그리고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조금은 쏘쏘였지만 실망스러웠다라는 부분,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폭이 만회되지 않았다. 이 반도체 쪽에서의 무게감을 두는 게 맞을지 포인트 좀 찝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컨콜에서 뭔가 뚜렷하게 기대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서프라이즈 할 정도의 좀 내용이 나왔으면 했던 부분들, 그리고 뭔가 좀 더 새롭게 기대감,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주가도 역시나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일각에서는 2분기에는 이제 메모리와 같이 이렇게 주력 사업 부분이 좀 불투명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환경들 자체가 이렇게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한 악화라든지 또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하나의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모바일 부분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2분기에는 비수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과전에 대한 판매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기대거리가 아직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주가 자체도 다소간은 좀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글로벌적인 환경이 뭔가 좀 개선이 된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일관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이제 5만 원대 중반권에서 좀 더 좁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뭔가 돌파가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은 일단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기대를 하지 못했던 뭔가 서프라이즈적인 내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당분간 5만 원 그리고 6만 원 사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한 게 뭘까가 궁금해요. 사실 지난해 이맘때였다면 HBM 통과 엔비디아 문턱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전히 HBM의 키워드를 맞춰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컨콜 내용을 보면 사실 내년에 할 거다. 그럼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HBM 키워드로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 HBM 키워드가 양사에 지금 어떻게 영향 주고 있는지도 한번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HBM 부분이겠죠. HBM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위기상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다. 뭔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주가도 역시나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내년 정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뭔가 그런 올해의 경우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뭔가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나은 기술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력들이 얼마만큼 좀 더 차세대적인 기술력들을 보여줄 것인가 여부도 올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HBM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워낙에 크게 반영되었고 그만큼의 주가도 역시나 반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HBM을 좀 더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가를 또 보여줄 때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만의 어떤 각각에 대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뭔가 조금 더 확실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적인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좀 더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 좀 생각이 듭니다. 경기 민감주니까요. 글로벌 상황, 수요에 대한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역시 환경적인 면이 우선시 되어야 이쪽으로의 수급이 돌아올지 아니면 새로운 키워드가 나온다면 뭐 신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의 투자 모멘텀이라든가 나오면 트리거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워낙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금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세에 관련돼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트리거가 가장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관세 자체가 결국에는 수요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 좀 꺾일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에 대한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트리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HBM 관련돼서 1분기에는 바닥을 찍었고 2분기부터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컨콜에서도 HBM4 그리고 HBM4E까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지금 HBM3E에 대한 부분들도 잘 해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좀 뜬구름 잡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반도체 관세 관련돼서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 그림으로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가 흐름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HBM에 관련된 그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사실 시원하게 이야기 나온 부분은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역시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을 보면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세 이후에는 삼성전자만의 뭔가 매력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지 주가가 상승으로 강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삼성발 키워드의 영향력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사실 오늘 AI 투자, 로봇에 관한 키워드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서 로봇 움직이나 AI 움직이나 봤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빠지는 그 흐름을 되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삼성발 모멘텀이, 이 투자 모멘텀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그럼 동시에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예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로봇 사업에 관련돼서 좀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넘어가고 나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또 시기가 역시 로봇주 안에서도 도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세계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은 기술적으로 지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물류 로봇 관련돼서 MOU를 맺거나 물류 로봇에 대한 시장 진출 이야기는 각 개별마다 이슈가 나오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는 기업은 없다 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로봇 쪽도 우리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력적으로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주는 시기에 도래를 했는데 그게 기대만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공백만큼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좀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여줘야 되죠.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실적 민감도는 여전히 높은 시장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나와서 그리고 호가창이 분주하게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매출액 시장 예상 뛰어넘었습니다. 4조 가량을 예상을 했는데 5조 4,842억 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019억 원 평균치였거든요. 이를 뛰어넘는 5,608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 순항을 하다가 세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5% 넘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세론이 가속화되는 그 초입에 있는지 잠시 후에 컨퍼런스 콜도 진행이 될 겁니다.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잠시 후 해드릴 테니까요. 시장 반응도 조금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산 그리고 이야기 전반적으로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 3번에서 할 겁니다.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죠. 실적 그 전에 나온 거 먼저 커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오늘 확정 실적이 나왔고 흑자 전환 뭐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뜯어보고 흩어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셀 쪽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3, 4 일자에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낙폭이 키워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재은 대표님께 먼저 갈게요. 오늘 SK온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3, 4셀 실적이 다 나오는 겁니다. 궁금한 부분은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낙폭과대의 매력도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 다시 공매도 성격이 강해지는 거라고 봐야 될지 초반부터 훨씬 커지고 있는 시장 반응입니다. 셀 업체들에 나오고 있는 지금 반응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실적 관련돼서는 지금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약간의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업황 자체가 반등이 없다라는 부분을 더 크게 해석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세액공제 혜택마저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세 관련돼서 역시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의 소재를 좀 조달하는 쪽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북미 쪽에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소재 관련된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경쟁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북미 위주로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쪽이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CATL이 상당히 기술력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CATL의 기술력을 살펴보면 지금 안 그래도 LFP 배터리 쪽으로 우리가 중국 쪽의 승기가 완전히 좀 쏠려서 좀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나트륨 배터리라는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서 물론 그 안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셀업체 입장에서는 경쟁 구도로 봤을 때 리튬 배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중국 쪽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기술 내 차이 아직까지 양산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서 물론 이게 진짜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굉장히 큰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도 여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아서 이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잘 나오면 일회성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 안 좋으면 또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아직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여전히 확인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다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지. 나트륨 배터리 이야기 앞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관련된 키워드로 애경 케미칼은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테마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기술에는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라면 유럽 인터 배터리가 다음 달에 있잖아요. 모멘텀으로 살짝 작용할 수 있을지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올수록 좀 더 주가가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은 일단 주요 셀 업체들의 경우는 일단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유럽에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경쟁에서 어떻게 좀 더 우위를 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우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미국에 대한 관세 우려감이 있지만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이런 좀 경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 아직 완전히 캐즘에서 벗어난 상황 아닙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벗어나는 구간이 확인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도 좀 체크하시면서 캐즘을 좀 벗어나는 구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사실 나트륨 배터리가 뭔가 가장 크게 주목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거든요. 리튬 대신에 이제 나트륨이 워낙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생산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배터리 진화 기술에 대해서도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단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나의 테마성으로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CATL이 어떤 좀 이번 테크데이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지금 선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언론에서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경 케미칼의 경우도 일단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극대화하는 거 급하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일단 뭔가 재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료가 있지만은 만약에 이슈가 다시금 시들시들해진다면은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주요 이벤트가 있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나트륨 배터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력들이 나온다면은 관련주들이 좀 더 우리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만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말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포인트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희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하고 갈게요. 대표님 하나만 봐주세요. 저희 오늘 오전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리에서는 아직 확인할 게 여기도 많은 건지 없어요. 그런데 또 궁금하거든요. 100일 기념해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얘기할 가능성도 취임 100일을 기념한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조금 더 퍼포먼스가 커질 가능성, 그러면서 우리가 쉬는 날 자동차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요. 지금 반응이 끝인가요? 아니면은 아직 웅크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반응이 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아직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컨퍼런스 콜을 한 이틀 정도 미뤘어요.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관련돼서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풀어나간 이후에 어닝콜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틀 후로 미뤘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한 여부도 좀 키워드가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좀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또 현대차로 좀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동차 관련돼서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 쪽에서는 관세가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얼만큼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제 생각에서는 GM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에 따라서 좀 해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GM 쪽의 메시지를 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호가차게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빠르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 이야기 뒤로 미루고요.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실적 제가 읊어드리면서 호가창 아래쪽으로 쭉 밀려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셋업체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 미고리가 길게 달렸어요. 지금 낙폭 대부분 만회한 상태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호가창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론인 줄 알았는데 그 세론 본부장의 어렵습니다. 기회였을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 퍼져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좋게 나온 분위기인데 일단 잠깐의 경우는 봤을 때 실적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세론인가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다시 그렇게 꼬리를 금방 끌고 올라오는 것을 봐서 사실 세론보다도 뭔가 좀 단발성 있다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분 좋게 나왔지만은 사실 방산의 경우는 올해 내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일단 이제 실적이 나왔고 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역시나 또 기대가 높아지는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한 차례 주가 올라오면서 지금은 조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방산의 경우는 뭔가 관세보다도 뭔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더욱더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오히려 주가가 일단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꺾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런 우려감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조정 시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이런 좀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좀 지금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니까요. 추가적인 코멘트에 따라 주가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재은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궁금하네요. 사실 한화 시스템이 먼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여기는 분명 호실적의 세론이었잖아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한 패턴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무언가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똑같이 좋은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 다른 건지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 활용도가 전략적으로 높은 쪽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더 앞으로의 모멘텀과 성장성으로 봤을 때 좀 더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지금 해외 쪽에 나가 있고 이런 모멘텀 그리고 조선업과 미국의 이런 협업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매각 블록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돼서 사실 하나오션의 지분을 또 하나 시스템이 11%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피로도적인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사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쪽보다는 해외 쪽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강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방산에 대한 부분들, 국방비 증액에 대한 모멘텀이 유럽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뭐 중동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좀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좀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으시군요. 있고 뭐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오션도 근데 크게는 나쁘게는 생각은 안 해요. 마침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어제 그렇게 많이 흔들렸고 이슈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든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1% 전후의 하락세입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재접근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건지 하나 붙은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져요. 하나오션도 같이 코멘트 주세요. 네, 하나오션은 지금 잠재적인 블록딜 물량이 없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블록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바로 진행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오션 오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21선 기점으로 해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인 노이즈는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업에 대한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오늘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내일까지 추가 시세가 좀 이어지면서 만약에 좀 더 가격대를 뭐 8만 원 구간까지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저는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선주들 안에서는 이거 말고도 선택지가 많기는 해서 그 선택지 좋아요? 네,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 그룹주 자체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관점으로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잠시 후 2시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가 되고요. 한국항공우주의 IR은 오늘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계속 오늘은 방산주 흐름까지 키워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시간을 더 쓰고 싶었는데 다음 이슈도 기다리고 있네요. 한알령 해제 기대 어제부터 이야기 많이 나왔죠. 사실상 전면 해제라고까지 이제 타이틀이 달리고 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이 워낙 시장에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궁금합니다. 오늘까지도 사실은 엔터주, 화장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알령 해제 기대로 간다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오늘은 정말 이제 사실상 해제라고 나왔잖아요. 이 기대감을 담은 모멘텀은 일단 마침표인지가 궁금해요. 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일단 꿈의 구간은 이제 오늘이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한알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은 반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서 일단 뭔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또 마련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뭔가 수익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역시나 조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주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주요 엔터주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아직은 뭔가 흐름이 크게 꺾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좀 더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알령 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주가에는 새롭게 어떤 수익성에 대한 연결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하이브의 경우 이제 BTS 효과로 개별 이슈가 좀 더 크게 반응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엔터주의 경우는 이렇게 추세적 흐름이 얼마만큼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흐름으로 일단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뭐 SM이라든지 YG라든지 이렇게 좀 우상한 정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정배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JI 벤터의 경우는 사실 좀 더 다른 흐름을 보여지고 있죠. JI 벤터의 경우는 한 차례 주가가 좀 더 추가적인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만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JI 벤터의 경우는 어느 정도 7만 원 선에서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선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먼 시선으로 봤을 때는 주가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금 뭔가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이 나올지 여부는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엔터주 일단 한 차례 주가 올라온 만큼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키 맞추기를 보신다면 JYP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탄성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SM이라든지 YG의 경우는 사실 지금 정배 흐름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배 흐름이 크게 뭔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이야기도 짧게 하고 넘어가죠. 이재은 대표님, 저희 컨텐츠 이쪽 보려고 하는데 웹툰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책 분위기가 다시 한번 강화될 건지 그중에서도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웹툰이거든요. 웹툰 쪽에서의 강한 반응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인 건지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팁도 살짝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웹툰 관련주들이 의외로 굉장히 시세를 맞아요.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좀 조정도 강하게 나오는데 웹툰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조정도 그렇게 깊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정책에 대한 모멘텀,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 요즘에는 웹툰 기반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웹툰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부재한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IP를 한번 판매를 하고 나서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대박이 났을 때 이게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 산업 자체를 키워주면서 웹툰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뭐 우리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이쪽에 저는 굉장히 많이 서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중국 쪽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화랑 드라마 만들 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또 중국 쪽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웹툰 쪽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돼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란 키워드는 지금은 다 중국이란 모멘텀을 꼭 봐야 된다라는 힌트까지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5위 보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뚫었습니다. 모든 악재를 뚫고 증권주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 가는 거 아는데도 손이 안 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지금부터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영역 뚫었습니다. 본부장님. 뭐 다 좋다고 합니다. 관세 불확실성도 없고 그리고 뭐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고 좋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곤 하잖아요. 증권주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괜찮은 자리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증권주의 경우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거리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 뭔가 엮이게 되면은 주가 역시나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또 상승하기도 하고 또 반대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는 이런 실적 모멘텀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증시 자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올해의 경우는 작년보다도 조금 더 나아질 그러니까 회복세에 접어드는 국면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는 우리가 거래대금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좀 더 이에 따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나 대체거래소 출범, 이 출범 이후에 자금 유입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지금 한꺼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증권주도 역시나 무섭게 오르는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동참이라든지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동참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투자 심리도 역시나 조금씩 풀려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증권주의 경우는 물론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갑작스럽게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는 또 언제든지 차익실현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재료들이 충분히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시적인 성과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권주에서 파색이 돼서 지금 보험도 들썩, 지주사도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조금 더 넓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뭔가 이제 금융주라고 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의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에 따른 매력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의 경우 이제 경기 상황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주 쪽으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뭔가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세 무풍 시대에서 실적 네. 시즌 앞두고 호실적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의 경우는 주요 금융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도 같이 보자라는 팁도 마무리를 주셨네요. 저희 5개 키워드 봤고요. 여기서 오일장 랭킹 5 마무리합니다. 이제스타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